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는요. 4년 만에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 1,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 유가 하락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제 유가 하락을 반기기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요. 2010년 12월 이후에 약 4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10월의 첫날 어제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3%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두바이유도 최근에 중동에 여러 가지 긴장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세신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휘발유 가격이 거의 4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반갑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연료비 부담이 많이 낮아지면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월 중에 1,889원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네.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하락해 왔고요. 어제인 10월 1일에 1,798원을 기록해서 201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대에 들어섰고요.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환율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 원유가가 7월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내린 가격을 그러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나 되죠? 하락폭이요? 사실 WTI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크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원유 공급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두바이 원유나 브렌트가 주로 이제 국제 가격으로 보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에 한 $10 이상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유가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그쪽 걸 수입을 하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가격이 내리면 공급이 많아진다든가 수요가 준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뭘까요? 국제 유가의 하락이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요. 석유 공급하고 수요 모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석유 공급에서는 오펙 산유국인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지난해 7월부터 대부분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1년 만인 올해 7월부터 다시금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또 다른 이제 오펙 국가인 이라크에서 올해 6월에 순위파 반군의 공격으로 내전이 발생해서 유전 피해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석유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고 있는 것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최근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이제 원유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늘어가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이게 다 원인이 됐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저는 이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공격 때문에 국제유가가 출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영향을 많이 안 줬네요. 예. 당초에는 이라크 내전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제 순위파 반군인 이슬람 국가가 이제 유전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슬람 국가는 이라크의 유전이 대부분 위치한 남부하고 북동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이제 세력을 뻗어왔었는데요. 그리고 꾸준히 그 유전 지역을 위협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 전선이 이슬람 국가 격퇴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유전을 장악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석유 시장에서는 이 국제연합 전선의 공격이
유가 하락 요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네, 리비아는 또 많이 이제 공급이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석유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이제 석유 수요 증가 폭이 상당히 많이 둔화됐었고요. 이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의 석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를 이들 지역에서 많이 좌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이들 국가 이제 석유 증가 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보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원유 공급이 세계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폭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가계 측면에서 보면은 기름값 부담이 덜게 되니까 반갑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어떤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보면은 조금 불안해지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혹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기 위축 이걸 예고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보면요. 네. 이제 우선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서 수입하는 것이 원유고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원유 소비는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게다가 이제 원유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중간재이기 때문에요. 네. 국제 원유가 싸질수록 무역 수지가 이제 좋아질 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기름 가격이 낮아지는 건 역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의 소비를 이제 유도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네. 이제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기름도 상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가 하락이 석유 수요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반가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 하락이 공급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것이 국내 경제나 세계 경제에 모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측면, 우리나라 기업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유가가 하락하면은 기름을 많이 써야지 되는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업체들 중에서 우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 하락 요인이 무엇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세계 석유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은 것에 기인해서 이제 유가 하락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오히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러한 석유를 연료나 원료로 이제 사용을 하는 철강, 시멘트, 이제 석유화학 등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달을 하는 이제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미국산 원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산 원유 도입이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이제 미국 내 원유 가격이 이제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미국에서 이제 원유 수출이 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내 이제 어떤 원유 공급 상황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국제 가격하고 조금 다시 수렴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이것보다는 큰 틀에서는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으로부터의 이제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여서 좀 안정적으로 원유를 조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수출선이 다각화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으로 이제 공급원을 일부 전환함으로써 중동이 이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가격을 부과한 프리미엄을 소폭이나마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뭐 오펙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게 이게 유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이게 달러 강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쪽으로 자금 많이 몰리게 되고 유가는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경제 패권을 좀 장악할 수 있는 호시절이 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그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미국 내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 신호와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도 물론 이제 상당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당 기간은 그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과거보다 더 좋아지면서 그 말씀하신 어떤 이제 세계 경제에 있어서 패권 이런 네. 문제에서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미국 경제도 결국은 그 현재 이제 세계 경제가 점점 이제 단일 경제권으로 지금 묶여져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시아 경제나 또는 이제 이 중남미 경제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 좋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결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입장에서 최근과 같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이제 보다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균형점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가 하락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오늘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세신 부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생생경제 목요일에는 조금 일찍 끝나죠. 잠시 후 4부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 권용주의 카조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이 되죠. 가을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안전운행 하시고요. 저는 개천절과 주말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국카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요즘 자동차 역시 연비가 대세입니다.
어떻게든 고효율 달성하려고 제조사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디젤이 주목받습니다. 왜 디젤이 고효율일까요? 기름에 포함된 탄소 함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디젤입니다. 디젤은 1리터에 700개, 가솔린은 640개, LPG는 470개의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효율이 좋은 거죠. 자동차는 탄소 먹는 하마니까요. 하지만 디젤 사용 늘어나면 세수도 줄어듭니다. 이거 어디로 갈까요? 짐작 가능하시죠?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내 맘대로 점수까지 매기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자동차 시승기의 2인자라고 하면 서러운 1인자 로드 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 투데이 어떤 차입니까? 네, 요즘 수입차의 공세가 대단합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점유율이 점점 치솟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장르에서만큼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네. 바로 미니밴입니다. 아, 미니밴. 국산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그 전체 미니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아 카니발과 코란도 투리스모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정예은 리포터도 경험해보셨죠? 그럼요. 이게 덩치가 상당히 큰 차들인데. 네, 큰 차라 가지고 올라갈 때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짧은 다리 탓하지 네, 마시고. 거의 뛰어 올라갔어요. 자, 미니밴은 이제 캠핑 열풍과 함께 사실 인기가 많이 높아졌는데 카조타 이 청취자분들이 시승기를 꼭 좀 다뤄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15건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국내 인기 미니밴 전격 비교 준비했는데 라디오 시승기 대표 미니밴 기아차 카니발 대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들어가기에 앞서서 긴급 속보 하나 떴습니다. 참여하면 선물이 날아오는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 라디오 시승기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인데 이렇게 미니밴이라고 불리는 9인승 이상의 다목적 차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소 몇 명 이상이 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몇 명 이상이 타야 될까요? 1번 운전자 1명만 달랑 타면 된다. 2번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면 충분하다. 3번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수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불수원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김기범 기자는 당연히 잘 알 테고 우리 정예은 리포터 정답 뭡니까? 알려주세요, 정답. 아, 정말요? 대놓고 하는 방송. 한 400kg 이상 타셔야지. 그렇죠. 그죠? 본격적으로 기아차 올류 카니발 대 코란도 투리스모 라디오 시승기 들어가 볼까요? 정예은 리포터 이번에 어떠셨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차다. 네, 거의 침실 같은 아늑한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네.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은 리포터 라디오 시승기 현장 떠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 올류 카니발 그리고 코란도 투리스모 외관부터 먼저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함께 비교 시승해볼 차는 쌍용의 코란도 투리스모와 기아의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승용차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차를 고르면 카니발하고 코란도 투리스모가 딱 남더라고요. 두 종 다 몇 인승이죠? 9인승입니다. 첫 느낌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투리스모는 막 전역한 예비역 같은 느낌이 들고요. 좀 약간 성나 있는 뭔가 화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랜드 카니발은 좀 좌우로 퍼져서 좀 후덕한 느낌이 든다. 카니발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끈하죠. 또 여유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란도 투리스모가 고급스럽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차가 또 껑충해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포츠 머리가 남아있는 눈도 부리부리해갖고 아직 좀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 같은. 똑같은 미니밴인데요. 네네.
이 코란도 같은 경우는 상하로 좀 길쭉하고요. 네. 그랜드 카니발은 좌우로 길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확연한데요.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이 차의 밑바탕이 되는 뼈대를 고스란히 활용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차 폭을 마음대로 넓힐 수 없는 어떤 제약이 좀 있었고요.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 개발을 한 차기 때문에 북미 지역이나 해외 다른 지역에서 팔리는 경쟁 모델의 비율을 잘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아, 여기 트리스모라는 마크 엠블러가 좀 생뚱맞게 가운데 딱 붙어 있는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뭐 닦을 필요 없이 검정과 은색의 그냥 조화? 이 브레이크 분진 같은 거에 때가 타도 표가 잘 안 나요. 적어도 휠을 닦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올류 카니발 대 코란도 투리스모 외관 비교 우리가 생생하게 들어봤는데 사실 뭐 올류 카니발이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김 기자가 보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네, 그 바로 전세대 모델이 2005년에 데뷔를 해서요. 네. 2014년까지 10년을 버텼습니다. 아, 오래 먹었네요. 네, 네. 보통 요즘 신차 풀모델 체인지 주기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6년에서 7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 야, 너무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안 바꿔도 잘 팔리니까 일부러 오래 간 거군요. 네. 뭐 더 이상 이제 빨아먹을 게 없죠. 바꿨는데 10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니까 당연히 다르죠. 이미지가 네. 완전히 다르긴 한데 의외로 좀 파격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또 앞으로 10년을 좀 내다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외관만 보고 좀 추천을 드리자면 뭐 30대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 내관을 보고 추천을 해드리자면 집에서 쫓겨나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타시고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기 와이프한테 혼나고 그렇죠. 오갈 데 없어서 오갈 데 없으면 거기서라도 담요 들고 와서 차 안에서 자라 있네. 네, 잘 수가 있으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내부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승차감, 성능 이런 것도 궁금한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차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올류 카니발 함께 타보시겠습니다. 오,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이거 뭐 굉장히 넓어요. 이 차 한 대만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제 방만한 것 같은데요. 뒷유리까지 아주 공간을 알차게 활용을 했습니다. 의자가 앞에 둘, 그 뒤로 하나, 둘, 세 열이 더 있어요. 전부 4열 좌석이고요. 위쪽에는 센터페시아라고 하는데 앞좌석 좌우 사이에 있는 부분에 스위치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밑에는 온도 조절. 굉장히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깔끔해 보이죠. 가족 중에 이 올류 카니발을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 게 승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전 감각이나 승차감이 세단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점으로 뽑을 수 있는 세 가지만 먼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경쟁 모델 대비해서 감성 품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소재라든지 맞물림, 또 만졌을 때 감촉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이에요. 좌우 문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쓸데없이 튀어나온 부분 없이 최대한 눌러놨어요. 탁 트였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니밴 시트는 보통 좀 작고 옹색해서 앉았을 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는 크기도 적당하고 앉았을 때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트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났어요. 이거 뭐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 기능을 갖춰서 거기서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거죠. 여름에 땀이 들차게. 저희가 좀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시동을 걸고 약간 그 에어컨 바람도 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디젤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정도 소리는 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용해졌고요. 수입차랑 견져도 굉장히 잘 소음 진동을 잘 막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유리창이 되게 커가지고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실내에 들어와도. 오. 맨 뒷좌석 등받이에 끈이 하나 있는데 네. 장기세요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좌석이. 그러면서 오. 바닥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우와. 트렁크 공간이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납작하게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기아차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식은. 저 한 번만 어떻게 이거 여자 혼자는 이거 못 당길 텐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전한 승차감? 이전 세대 모델은 굉장히 물렁물렁했거든요. 차가 승차감이. 근데 지금은 편안하면서도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힘이 느껴지는. 카니발은 앞바퀴 굴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앞바퀴 2개를 굴려서 가는 차고요. 올류 카니발 라디오 시승기 인상적이에요. 우리 정예은 리포터 직접 운전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생각보다는 좀 거친 느낌이 있었어요.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웠는데 거칠더라고요. 네. 자, 두 차 비교는 쌍용차 더블 드래곤 코란도 트리스모 시승해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란도 트리스모 함께 시승기 떠나봅니다. 여기는 계기판이 왜 여기 가운데 딱 가장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이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인 로디우스 때부터 가운데 계기판을 고집했는데 가운데 이 계기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로봇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 로디우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카니발하고 비교하면은 일단 스위치 개수가 훨씬 적죠. 많은 기능들을 이 센터 페시아에 달려있는 모니터를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을 해갖고 밖으로 나와 있는 스위치 개수는 카니발보다 훨씬 적죠. 1열 좌석, 운전석하고 동반석 등받이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뒷면에 트레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내릴 때 좀 힘을 좀 줘야 되네요. 네. 저 좌석 크기는 카니발보다는 좀 폭이 좁죠, 시트가. 그래도 카니발이랑 다른 게 이거 세 번째 좌석 쪽에 좌석 하나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넓어 보이네요.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옆에 굉장히 큰 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고개를 돌렸을 때는 바로 옆에가 그냥 벽입니다, 벽. 개방감은 좀 떨어지지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믿음을 주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스모를 타는데 좀 가볍다는 느낌? 근데 그 가벼운 느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느낌은 굉장히 사뿐사뿐하고 좀 가볍죠. 운전 감각도 그래요. 외모와는 좀 다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카니발의 약간 묵직한 느낌은 잔진동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란도 투리스모는 경쾌하고 발랄한 반면 약간 노면의 요철에서 오는 진동들이 실내로 조금 더 카니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이 딱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차 전체를 진동이 이렇게 좀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운전대 왼쪽 편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4L, 2H, 4H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굴림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륜으로 좀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4H로 바꿔주면은 그 다음에 길이 아주 험한 말 그대로 오프로드 이런 데 갈 때는 4L을 눌러주게 되면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역시 4바퀴를 동시에 굴려주고요. 이 같은 기능을 가진 미니밴은 국내에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밖에 없습니다. 이 두 차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코란도 투리스모의 특징이죠. 4륜 구동. 코란도 투리스모 시승기 들어봤는데 정예은 리포터는 어땠습니까? 이 강렬한 느낌 이런 게 남았나요? 강렬한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그 운전대에 앉았을 때 좀 시야가 넓어서 운전하기 좀 상쾌한 느낌? 네. 디젤차 소리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김 기자가 직접 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단 두 차를 비교하면은 카니발보다는 코란도 투리스모가 확실히 소음과 진동이 적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아이들링 때는 그랬고요. 달릴 때 이제 노면 진동은 코란도 투리스모가 조금 더 올라왔었고요. 디젤차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없을 거를 기대하고 타면은 누구든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제 달리면서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나 바람 소리 때문에 상쇄가 되게 되죠. 네. 그래요. 두 차를 타봤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 이 차에 이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은 싫다. 먼저 김기범 기자. 올류 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 난 이것 때문에 좋다. 뭡니까? 올류 카니발은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예, 종합적인 가격과 공간이나 편의 장비를 다 포함해서 그 차의 상품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말 얄미울 정도로 딱 이 정도까지 딱 팔릴 만큼 아주 잘 담았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는요? 4륜 구동입니다. 요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국내에서도 겨울에 폭설이 잦은데요. 네. 눈이 있을 때 4륜 구동은 어떤 길을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코란도 투리스모 안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올류 카니발은 패키징, 코란도 투리스모는 4륜 구동이 장점이다. 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은 리포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좌석 시트가 납작해지는 게 저는 굉장히 통쾌하더라고.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통쾌했고요.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이 통쾌하게 열리고 그냥 열었다 닫혔다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막 열린다? 네.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좋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단점 봅시다. 자, 김기범 기자 단점 지적해 주세요. 네, 카니발 같은 경우는 1등이라는 지위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뭐 워낙 많은 차를 팔았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혁신 기술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아까 그 패키징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연비를 더 좋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좀 아낀 것들이. 네. 투리스모는 단점이 뭡니까? 투리스모는 감성 품질입니다. 특히 시트 관련해서 스위치 부분들이 좀 뻑뻑하고 조작음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기범 기자가 뽑은 두 차종의 단점. 기아차 카니발 사골처럼 너무 우려냈다. 코란도 투리스모 감성에 신경 써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래원 리포터. 카니발은 자동문이 너무나도 늦게 열린다는 거. 네. 그리고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오픈카 개념으로 할 때 중간에 막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썬루프? 네, 썬루프에 막이 형성이 돼 있어서 시야가 좀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아차 올류 카니발 제발 자리에 앉았을 때 문 좀 닫혀라. 그리고 코란도 투리스모 지붕에 장벽 제거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저희는 아주 주관적으로 점수까지 공개합니다. 오늘의 배틀 주인공 올류 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의 객관적인 스펙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스펙 배틀. 올뉴 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 성능 배틀. 배기량입니다. 올뉴 카니발은 2199cc, 코란도 투리스모는 1998cc. 최고 출력입니다. 올뉴 카니발의 최고 출력 3800rpm에서 202마력, 코란도 투리스모는 4000rpm에서 155마력으로 최고 출력은 올뉴 카니발의 승. 최대 토크 살펴보겠습니다. 올뉴 카니발의 경우 1분당 엔진 회전수 1750에서 2750 사이에서 45kg/m, 코란도 투리스모는 1500에서 2800 사이에서 36.7kg/m로 올뉴 카니발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하겠습니다. 올뉴 카니발 9인승 자동 6단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5km로 도심에서는 리터당 10.4, 고속도로에서는 13.3km입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 5단 복합 연비 리터당 11.3km로 도심에서는 10.5, 고속도로에서는 12.5km입니다. 연비는 비슷합니다. 이상 올뉴 카니발과 코란도 투리스모 스펙 배틀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차대차. 자, 올뉴 카니발과 코란도 투리스모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기대가 됩니다. 점수는 카조타 퀴즈 한번 다시 알려드리고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오늘 라디오 시승기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미니밴은 9인승, 11인승 모두 최소 몇 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몇 명 이상이 타야 될까요? 1번 운전자 1명만 타도 된다. 2번 운전자와 동승자 달랑 2명. 3번 운전자를 포함해 무려 6명.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소번호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점수 공개합니다. 올뉴 카니발의 점수를 공개하죠. 먼저 김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5점 주겠습니다. 85점. 정연 리포터 몇 점? 저는 92점. 92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코란도 투리스모 점수 갑니다. 자, 코란도 투리스모 100점 만점에 몇 점? 김기범 기자 80점 주겠습니다. 80점. 정연 리포터 87점입니다. 87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오늘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177대 167 카니발 승.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점수를 냈어요. 냈는데 계산이 너무 빠르셔서 계산이 너무 빨랐어요. 네. 네, 사실 이거 뭐 미리 짜놓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났어요. 미리 짜놓고 한 거 아니니까 방금 계산한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놀랬습니다. 칩을 돌려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미니밴 시승하고 정리현 리포터는 좀 어땠습니까? 저는 나중에 자, 어떤 차 살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랜드 카니발, 올류 카니발. 네. 아, 왜? 새로 나왔으니까. 저는 애들을 많이 낳을 거라 가지고 9명 나가지고 거기 데리고 다니게요. 그렇죠. 오늘 퀴즈 정답 이상씩 낳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김기현 기자는 어떤 차 사시겠습니까? 코란도 투리스모를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9인승 기준으로 네. 카니발이 2,990만 원에서 3,640만 원이고 네. 코란도 투리스모가 2,745만 원에서 3,627만 원입니다. 비슷비슷하군요. 예, 조금 더 저렴하고요. 거기다 코란도 투리스모엔 4륜구동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 4륜구동 때문에 겨울차를 생각해서. 네. 자,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권영주 기자는? 저한테 할인 많이 해주면 삽니다. 자, 두 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의 중의 명의, 자동차 명의, 정비의 신. 차는 타는 것보다 고치는 게 중요하다. 사람, 아니 자동차를 고치는 명의 중의 명의, 정비의 신, 갓 오브 더 정비.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정비의 신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속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가져다 퀴즈. 오늘 라디오 시승기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미니밴은 9인승, 11인승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든지 최소 몇 명 이상이 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1번 운전자 1명만 타도 된다. 2번 운전자와 동승자 달랑 2명. 3번 운전자를 포함해 무려 6명.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배구는 할 수 있어야죠. 배구! 농구보다는 조금 더 써야 써요, 그죠? 야구보다는 적게 쓰고. 그렇죠, 역시. 자, 이제 가을 드라이브 할 계절이잖아요. 예. 교통사고율은 가을철에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을철 자동차 관리 안전운전 요령 알아보겠는데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정비의 신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 정비의 신 가을철 안전 운전 요령 3가지. 첫 번째, 짙은 안개를 대비해 전조등과 안개등, 브레이크, 후진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 경운기 통행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조건 감속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방어 운전이 필수 중에 필수. 세 번째,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차량 손상도 빈번, 일기예보 체크하는 센스도 챙기세요. 자, 먼저 가을철에 해야 할 차량 관리 요령. 날씨 변화에 대한 점검입니다. 추워진다는 거를 감안하자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서 많은 날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일류나 이런 부분, 냉각수 점검하는 부분은 다른 계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가을철에 그 운행하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의 어떤 작동 상태와 그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의 마모 상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느 계절이나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타이어에 대한 마모 상태와 공기압에 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교체를 하시고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 얘기는 꼭 빼먹지 않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은 사실은 엔진 미션 이쪽엔 그렇게 고장이 사실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상태와 패드 라이닝 마모 상태 이거 소리 나면 바꿀 때 된 거죠? 앞에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나게끔 합니다. 거의 다 달아갈 쯤 되면.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해서 고주파음이 난다라고 하면 교환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레버를 당겼을 때 유독 많이 올라왔을 때 기존보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느슨해졌을 때 그렇죠. 이때는 이제 교환할 때가 됐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추워지기 때문에 제동 신경 쓰고 공기압 한 번 더 확인하자. 가을하면 안개가 있어요. 안개. 예, 맞습니다. 이게 멋있긴 한데 운전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안개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안개 낀 도로를 주행에 대비해서 항상 자동차에는 등화 장치들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조등과 안개 꼈을 때 작동하는 안개등에 대한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후진등 이렇게 그 각종 등화 장치에 대한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 혹시 팀장님은 장충단 공원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안개 낀. 안개 꼈을 때 못 가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대충 이분의 연령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아는 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개 지역 주행할 때 전조등, 상향등으로 가야 됩니까? 하향등으로 가야 됩니까? 그 안개 지역을 주행할 때는 전조등을 하향등으로 켜고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향등으로 짙은 안개 켜도 멀리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향등 켜도 오히려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요거 아주 몰랐던 상식인데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등을 켜고 깜빡이를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그 갓 오브 더 정비. 역시 정비의 신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안개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차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등화 장치를 점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을철 여행할 때 농촌 지역 운행.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농촌 지역이라고 뭐 따로 있나요? 아주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가을철에 보면 농촌 지역은 수확기를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운기라든가 손수레, 우마차 등이 그 토행량이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많이 운전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운기나 이런 부분들은 후사경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오는 거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경운기 자체 엔진 소리도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차량이 접근하는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그 농촌 지역에서 경운기나 우마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고령자이십니다. 접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운기나 우마차나 손수레를 쫓아갈 때는 그 불의의 어떠한 방향을 전환하는 거 항상 대비해서 방어 운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저속 그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생각이 뒤에서 자동차가 나를 피해가야지 내가 왜 널 피해가니 이런 생각들이 워낙 고정으로 강하게 돼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잘 피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촌 지역 운행할 때 저속 농기계 주의하자. 자, 가을철. 지금 뭐 태풍 얘기 벌써 와요. 태풍 오는데 이건 뭐 태풍 때 역시 주의사항이 좀 있겠죠. 태풍이 오게 되면은 두 가지가 동반이 됩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동반이 됩니다. 강풍과 폭우. 그렇죠. 그래서 폭우에 의한 저지대나 아니면 하천 부지의 어떤 주차장의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강한 바람에 의한 낙하물에 의한 차량 손상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는 침수 지역이 아닌데 주차를 하셔야 될 거고 근데 낙하물이 예상되는 주차장은 반드시 피해서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비의 신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 3가지. 첫 번째, 짙은 안개를 대비해 전조등과 안개등, 브레이크, 후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짙은 안개 지역을 주행할 때는 전조등은 상향등이 아닌 하향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두 번째, 국도나 지방도로에는 후사경도 없고 엔진 소음도 큰 경운기의 운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속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입니다. 세 번째, 연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차량 손상도 빈번하기 때문에 가족 나들이 전에 미리 일기예보 체크하는 센스도 챙기세요.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갓 오브 더 정비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카조타 퀴즈 정답 3번. 총 6명입니다. 9인승이라도 6명 이상 타야 버스 전용 차선 달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당첨자는 제작진이 별도로 따로 특별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장 운전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끼어들기 잘하는 사람,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사람. 하지만 요즘 최고의 운전자는 바로 에코드라이빙 실천하는 분입니다. 연료도 적게 쓰고 환경보호도 하고 기름값 부담도 줄어드니 일석삼조입니다. 오죽하면 국가적으로 에코드라이빙 캠페인 벌이겠습니까? 에코드라이빙의 핵심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하지 않는 겁니다. 최대 30% 연료 사용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에코드라이빙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김동관이 부릅니다. 너나 잘해 너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가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조타 파킹. 잘못하면 망신당해. 너나 잘해. 너 혼자 잘났다고 시대지만 누가 알아주나 어느 누가.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사사건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물이 흘러가듯이 둥글둥글 살아가세. 남의 걱정 하지 말고